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97년생 직장인 내일회사 안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12월 24일 그리고 26일에 환율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무려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1440원대로 급락을 했는데요. 이게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를 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더군다나 이제 97년생인 저로서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 세대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을 떨어뜨린 게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은 무엇이 있을지 이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영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이런 쪽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 일반인 관점에서 찾아보고 공유 드리는 것이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으로 그 환율 방어를 했다는 것은 전 세계 투기꾼들이나 헤지펀드들에게 우리나라 환율 방어에 대한 패를 깐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환율을 방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돈 푸는 것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것은 한국은 사실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거의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전문가들인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환율 방어 카드가 취약하다는 것을 헤지펀드들이 눈치를 채고 달려든다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영국의 파운드가 단 하루 만에 달러 대비 25% 폭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2년 9월 16일 블랙 웬스데이라는 검은 수요일인데요. 영국 정부가 이제 조지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들이나 또는 투기 세력들한테 그 화폐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백기투항을 했던 날입니다. 단순히 환율이 떨어진 날이 아니라 일개 헤지펀드가 G7 국가의 중앙은행을 무너뜨린 날로 금융 역사에서 기록되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유럽은 그 유로화가 쓰이기 전에 서로 환율을 묶어두는 시스템으로 ERM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화폐들이 서로 환율이 급격하게 차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폐 연합을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사건이 이제 독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소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면서 통일 비용의 막대한 금액을 풀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로 인해서 독일의 물가가 오르니까 독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게 됩니다. 참고로 독일은 그 예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었던 나라였고, 또 이게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트리거가 되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비극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독일은 이로 인해서 이제 물가에 엄청나게 민감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ERM이라는 화폐 연합 시스템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독일은 그 유럽에서 경제가 가장 좋은 나라였어가지고 금리를 올려도 경제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영국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일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당시 영국 경제는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 주택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국민들이 이자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정부 지지율도 박살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약점을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그 1969년에 퀀텀 펀드라는 헤지 펀드를 설립했던 창립자인데요. 무려 이제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32%에 달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지 소로스는 영국은 절대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영국 파운드와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9월 15일에
조지 소로스의 공매도 트리거를 발동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당시 이제 독일 연방은행 총재였던 슐레 징거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통화, 즉 파운드화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사실상 이게 영국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 인터뷰를 보고 100억 달러, 약 15조 원의 규모의 파운드화 매도 폭탄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날 9월 16일 오전 8시 30분에 이제 영국 장악이 열리기 직전에 영란은행이 먼저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보유한 달러를 팔고 파운드화를 사들이면서 약 10억 파운드, 2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조지 소로스의 군단의 그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영국 정부는 환율 방어가 계획처럼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존 금리를 10%에서 12%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리면 돈 가치가 올라야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영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거겠죠? 이때 조지 소로스뿐만 아니라 다른 헤지 펀드들과 그 투기 세력들도 뒤따라 파운드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이제 다급해진 영국 정부는 몇 시간 만에 다음날 아침부터 금리를 15%로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금리를 5%나 올리는 전례 없는 발표를 한 것이죠. 하지만 조지 소로스는 이제 이거는 항복 직전의 발악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남은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파운드화를 매도했습니다. 결국에 저녁 7시 30분이 되자 영란은행의 외화 보유고가 바닥에 났고 결국 노멀 라먼트 재무장관이 카메라 앞에 서서 영국은 ERM을 탈퇴하고 금리 인상 계획도 취소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항복을 선언을 한 것이죠. 이날 영국은 하루 환율 방어에 쓴 돈만 270억 달러가 넘었었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손실액도 약 38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때 파운드화의 환율은 독일 마르크화 대비 14% 떨어졌었고 달러 대비 25%나 폭락하면서 단기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상황이 한국도 같은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가계부채는 한계치에 달하고 있고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인 만큼 자본들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냥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건데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약 90%부터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수준이고 이게 이제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들은 그때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빚을 줄였는데 한국은 이때 금리를 올리지 못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빚이 더 늘어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이제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까지 합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40%부터 150%까지 치솟아가지고 거의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를 보면은 그래도 다른 나라는 뭐 주식, 연금, 채권 이런 것들로 재산이 이제 분배되어 있는데 한국은 거의 부동산 몰빵인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은 뭐 자산 중 부동산이 뭐 30%대, 일본은 36% 수준인데 한국은 약 64%부터 70% 이상이 거의 부동산입니다. 즉 금리를 올려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한국 경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아는 헤지펀드들이 이 약점을 노리고 레버리지 공격을 들어오면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선이 뚫릴 위험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설령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를 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에 사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환율 상승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점점 원화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국민들이 이제 원화 대신에 미국 주식과 달러에
동시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26일에 그 강남에 있는 그 은행에서 달러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이제 국민들이 모두 달러를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정말 걱정이 되는 수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사실 이러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 흐름을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이제 원화를 들고 있기보다는 뭐 금, 은, 달러, 미국 주식 이제 이런 자산들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화가 쓰레기가 되는 것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쓰레기가 되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포지션,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